작년 9월 달에 5개월 전에 구속이 됐죠. 당연히 대한민국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열받았겠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은 부산에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감옥 이제 계셨지 않습니까? 구속감도 아니죠. 현대사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속에 문제가 있다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에요. 유신 때도 없었던 목사님이 구속되는 사례, 이게 이재명 정권 치하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 6.3 대선 직후에 바로 2달 만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1심 선고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안돼! 사랑합니다! 손현보 목사님 5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미국 부통령 JD 벤스죠. 벤스 부통령의 우려 속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손현 목사님하고 관련 있는 것을 이따가 전하고요. 자, 손현보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강연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물론 시국 선언하기 전에 한 번 갔고 그 뒤로 한 번 갔었습니다. 네,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간증이라 하죠. 한번 강연 갔었고요. 세계로교회 그리고 손윤보 목사님께서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굉장히 가장 손윤보 목사님 큰일 했는 게요. 이제 재작년이 되죠. 2024년 12.3 비상기업 2달 전에 10월 27일 날 전국적으로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 거 처음이거든요. 광화문, 시청 앞, 그리고 서울역, 여의도까지 4군데 동시에 100만 명이 모였던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좌파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했지만 전한길도 거기에 참여했었지요. 예? 물론 저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연사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2024년 10월 27일 동성애 촉진법, 다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촉진법이지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 그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아닙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나는 민주당이 좋아, 좌파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전한길도 죽을 때까지 좌파로 갈 가능성 0%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는 한은 기독인이라면 카톨릭인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고요. 왜요? 바로 공산주의 이론 만든 마르크스 했는 말, 이 정도는 이제 답변할 수 있죠? 종교는 무엇이다? 종교는 무엇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말한 마르크스 이론에 근거해서 똑같지 않지만 레닌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소련 공산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 뒤로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중공, 북한, 동부 유럽의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 전부 공산화 됐잖아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뭡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공통점. 네,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든 지금 중국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도 없지 않습니까? 중국 종교 인정 안 한다니까요. 북한의 종교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게 좌파의 끝입니다. 민낯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는 좌파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고요. 이재명이가 이틀 전에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정교분리 이야기하면서 손현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계기로 해서 종교 탄압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뿌리를 뽑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뭔데? 왜? 이재명은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를 싫어한다고. 이재명은요 교회를 싫어한다고요. 알고 계시죠? 좌파와 기독교인들은 함께 갈 수가 없다고요. 왜요?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2024년 10월 27일 날 서울역, 시청 앞, 그리고 광화문, 여의도까지 무려 4군데 100만 명이 모인 집회가 그때 열렸는데 그 집회를 처음에 열자고 했던 분이 바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그 당시에 전화 왔어요. 전화 선생님,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보고 동영상 하나 찍어달라 했습니다. 저는 예스 1초도 망설임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때 극동방송에서 오셔가지고 찍었거든요. 그 조회수가 100만 건이 넘었어요. 유튜브에. 뭐 그것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여하튼 저도 역시 왜냐하면 그 법이 만들어지면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법 만들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제가 이런 영상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하면 그 다음 전환길에 잡혀갑니다.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동성애 하든 말든 게이들 레즈비언들 지금 대한민국처럼 각자의 사생활을 알아서 하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잖아요. 이미 동성애가 촉전되고 동성애 괜찮다고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미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캐나다 개판됐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보세요. 남성, 여성 화장실, 중성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학교 갔는데 이러면 이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모 허락 없이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수술 해버려가지고 바로 테슬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원래 좌파였잖아. 진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돌아선 이유가 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이 뭡니까? 부모 허락 없이 수술 속았다 했잖아요. 이것도 일론 머스크도요. 수술해버린 거예요. 여자가 되어버렸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모든 사회 질서와 우리가 가진 가치가 다 깨어지고 혼란밖에 없는 게 그게 좌파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걸 계기로 손연모 목사님이 어쨌든 그 100만 명 모이는 기도회를 주도했었고요. 단 손연모 목사님은 무대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손연모 목사님에 대해서 재발견했죠. 아, 이분은 오직 참 성직자의 길을 가시는구나. 남복이 막 낯쓰고 이러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들한테 교회 세습하고 고발 프로에 많이 나오고 이래가 제가 싫어했는데 손연모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손연모 목사님을 알고 난 뒤에부터 와 이런 또 대형교회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계시구나 싶었는데요. 새로 발견했죠. 왜냐하면 제가 세계의 손연모 목사님은요. 뭐 우리 그 정도 5,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뭐 욕심만 부린다면 차도 좋은 거 타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도 계셨잖아요. 손가락질 받고요. 하지만 손님 목사는 그러질 않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요. 애들도 너무 반듯하게 잘 키웠어요. 셋 다 제가 만나봤거든요. 어쨌든 너무 애들도 소탈하고 역시 부모 다 닮아요. 그리고 여하튼 손연모 목사님은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이지만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하는 소탈한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여러분 근데 손연모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이거 뭐죠? 아 이게 12지 연합 예배 때구나. 시청 앞 그리고 지금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저는 서울역 앞에 가서 광장에 갔을 거예요. 여의도까지 다 모였죠. 그때 100만 명 모일 때입니다. 그만큼 많이 모인 적이 한몫이 없었지요. 자 여하튼 여러분 그 손연모 목사님께서 이런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인데 그때 갑자기 왜 또 손연모 목사님이 구속되게 되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작년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내란몰이 당해서 파면 당할 무렵 1월달이었죠. 그때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 집회를 이끌으셨고 손연모 목사님이 바로 세이브 코리아를 또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저와 또 두 번째 인연이 시작되죠. 저한테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작년 1월 22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길이가 새 기관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어 빠졌다. 좌파 카르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연구회가 사법부를 창학했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썩어 빠졌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다 풀어주고 정치재판, 이재명 재판 얼마나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말이 되냐 사법부를 제가 비판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좌파 우파 분열시키는 원흉이 좌파 언론이 문제다라고 했고 세 번째가 바로 폭발되는 거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선관위가 썩어 빠져서 대한민국 망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선관위를 비판 딱 했는데 작년 1월 20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고발해버렸잖아요. 민주파출소에다가. 그랬지 뚜껑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 이놈들이 돌아왔나? 내가 선관위 비판인데 민주당이 왜 나를 고발하냐고. 아
민주당과 선관위가 이놈들이 한 통속이고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구나.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닫고는 이제 제가 손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손 목사님, 세이브 코리아 집회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1월 25일 이틀 앞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난 뒤에 솔직히요, 제가 한 번도 뭐 광장에 나간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손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손 목사님, 솔직히 제가 나가기로 했는데 좀 두렵습니다 하니까 그때 손년모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 온 걸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카톡이 왔죠. 그때는 이렇게 왔어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드렸지 않습니까? 선생님, 전한길 선생님, 부담도 되시겠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데에 쟤는 답변을 딱 두 글씨, 아멘으로 딱 답변하고는 네, 용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믿고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25일 날 제가 바로 여의도에 첫 번째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갔죠. 그때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제가 전한길이, 지금은 전한 뉴스의 유튜버지만 그때는 꽃보다 전한길이라는 유튜브 채널 지금도 있어요. 거기 구독자가 120만이에요. 엄청나죠? 네. 제가 인기 많았잖아요. 원래 학원 강사, 1타 강사할 때요. 120만 명이고, 지금 전학뉴스는 아직도 76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구독자가요. 근데 전학뉴스 하다가 꽃보다 전한길 채널을 하다가 왜 옮긴지 아시죠? 꽃보다 전한길이 제가 막 뜨고 제가 광장에 나가니까 이상하게요. 조회수가 10분의 1 토막이 나요. 이거는, 구글 코리아에서 뭔가 제재를 가는가 싶어서 제가 꽃보다 전한길 채널을 내비두고 전학뉴스에 대해서 정치 전문 채널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건 학원 강의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그 꽃보다 전한길 채널에서 제가 이제 워낙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국민들 분위기도 떴고, 제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갑니다 이랬더니만 청년들이 다 떼거지로 나와서 여의도 집회가 1월 25일입니다. 딱 1년 전입니다. 거의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집회가 어딥니까? DB 징계 이제 부산역 광장이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내일 모레 아닙니까? 이제 그죠? 2월 1일입니다. 그게 비 내리는 그저 부산역에 혹시 우리 시청자분 중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때 겨울비가 내리는데요. 혹시 사진 있어요? 부산역 집회인데 겨울비가 와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문자 보냈어요. 비가 와서 큰일입니다. 이 추운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 가고, 그리고 경호원하고 같이요. 그리고, 이제 김해공항에서 이제 부산역으로 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리 이제 집회가 2시부터잖아요. 저는 연설이 마지막 제가 순서고요. 4시 정도고. 오는데요. 잘 오다가 뭐냐 하면은, 그때 연설문을 제가 김해공항에서도 막 연설문을 새로 막 수정하고 이랬거든요. 하면서, 그때, 이제 렌터카 타고 부산역 광장 오는데, 부산역 광장 근처에 그 당시에 한 1km 정도 남았는데, 그다음부터 차가 안 움직여요. 무슨 일인가 하니까 라이브로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와, 난리가 났어요. 네, 아마 지금 댓글 많네요. 추웠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자입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물 많네요. 그때 부산역 광장에 혹시 사진 한번 찾아볼래요? 보시면은 진짜로 차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비 오는 날 뛰어갔어요. 우산 쓰고 도저히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경호원 하고 다 내비두고 혼자서 뛰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바로 바로 이 사진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 차 버스도 안 움직이고요. 와,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경호 그때 한참 제가 인기 많은 건지 몰라도 경찰 경호원이 한 20명 정도 저를 이제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경찰 높으신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30년간 이게 경찰 근무하면서 부산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그때요, 라이브 영상도 뭐 실시간으로 20만 명, 30만 명이 동시에 막 보고 국민들이 들고 나버린 거죠. 예? 무엇을 본 거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했는데, 이 나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때 한참, 요게 2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지에서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돼간 날이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1월 19일 날,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진짜 내란 우두머리 민주당과 이재명이 탄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했구나. 이놈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해가지고 국민적인 이제 관심이 폭발할 때가 이때 아닙니까? 이놈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요. 이제 경산에 있는 저희 형제들도 다 오셨거든요. 누나, 큰 누나, 자영, 작은 누나,
자영, 그리고 형수님하고 뭐 여동생하고 다 왔거든, 이때요. 이곳에 그 자리가 없어가 왜냐면 옆에요. 식당에 있었대, 옆에. 그러니까 건물 안에도 많았고, 이 당시에 부산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했지. 왜? 그때 비가 오니까 지하철 안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참 놀랐지요? 이게 바로 국민들의 이름은 애국심입니다. 아, 네, 그때 제가 이로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이 집회 올리고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있고요.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제가 그때 이제 제 후기를 봤지 않습니까? 꽃보다 전한길 유튜브 채널에서 이 당시에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부산역이 생기고 이만큼 많은 사람 모임 처음이라 그래요. 부산에 한마디 디비졌죠. 제주도에서 왔다 하네요. 그래서 제주도 저도 갔어요. 라는 분이 계시고. 네, 그래서 요게 2월 1일이었고, 그 다음 주가 뭐죠? 일주일 지나 2월 8일날 어딥니까? 동대구역 집회. 또 사진 있습니까? 동대구역 집회에서 그 당시에 뭐 30만 명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경찰 추산만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죠. 동대구역에 제가 갔잖아요. 이날 또 제가 부산역 광장에서 비가 왔잖아요. 비 맞으면서 제가 연설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그 2-3시간 동안 아무도 비 맞으면서 와, 전부 다 저는 그때 감동했습니다. 이름 없이 얼굴 한번 내비치지 못하면서 묵묵히 오직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그 애국심에 제가 감동해가지고 저도 차마 비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그 추위 속에서 비 맞으면서 1시간 반 동안 연설했고, 그 다음 주 여기 이제 동대구역입니다. 와, 진짜 동대구역도 이때도 여러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모였어요. 인구가 이제 모이는 거 넓이도 그렇지만 너무 조밀하게 모여가 저 건너편에 저기가 이제 아마 그 백화점 쪽이거든요. 거기가 무대인데요. 무대 보이네요. 사람들이 너무 조밀하게 모였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갔는데요. 그날 이제 본부석이죠. 본부석에 가보니까 제가 마지막 연사잖아요. 제 앞에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도 왔고, 그리고 대구 시장 그 당시에 뭐 홍준표잖아요. 그 사모님도 오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떼거지로 왔어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그때까지 12월, 1월, 2월 달까지 눈치 보던 이제 국힘의원들도 시민들이 여기 있구나, 국민들이 여기 있구나 알고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얼굴 도장 찍으려고 이제 무대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친윤 국회의원들 몇 분은 미리 오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와, 진짜 많네요. 네, 참 그때 이런 말씀 여러분 드리면은요, 쟤를 내세우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전한길이가 그때 이제 또 떴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께 호소하는 연설로서 뜨니까 그 당시에 저랑 사진 한 판 찍으려고 국회의원분들이 좀 이거는 저를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하튼 저 국회의원분들이 좀 더 잘했으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그 당시에는 더 잘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켜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한길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월급 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 우리가 시켜줬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나라 지키자고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것도 저들이 안 하니까 전한길이 나간 거잖아요. 뭐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어요? 여하튼 동대구역에 저때 광장에요. 그리고 실제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영하 1도 정도 됐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연사로 갔는데 역시 너무 추워가지고 연설하는데 손이 고와가지고 진짜 제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캠프에 이제 연설 끝나고 돌아오면 손연모 목사님하고 언제나 한번 포옹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갔고, 부산역 때도 그랬고 동대구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면 손연모 목사님 한번 이렇게 포옹했는데 너무 그때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로 너무 가슴이 뜨거웠던 건지 잊지 못하는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날 내려오고 난 뒤에는 막 그때 많이 추웠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어딘지 아십니까? 요 다음 주가 2월 15일 바로 대전이죠. 광주다, 광주. 예, 광주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도 또 디비졌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가 모였는데 저렇게 많이, 여기 광주입니다. 금남로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광주 역사상 처음입니다.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좌파들도 집회를 열었는데, 이제 그 금남 로타리에서 열었거든요. 인원이 3분의 1도 안 됐다 그래요. 똑같이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 우리가 훨씬 많아. 이 광주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 아마 다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도 손연모 목사님께서 광주에 과연 우파들 모이겠나 싶어가 스피커 무대를
스피커를 한 개 설치할까 했는데 세 개인가 뭐야 다 설치했대요. 근데 실제로 꽉 차버렸대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도 다 세이브코리아 네, 그 당시에 후원하신 분도 많고요.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함께 했죠. 그 다음 주가 어딥니까? 대전시청 앞 광장이죠. 야, 대전 사람들이 원래 또 천천히 충청도 사람 느리잖아요. 잘 안 모인대요. 집회하면은. 이겁니다. 와, 진짜 저는 시청 앞 광장 이렇게 꽉 찬 적이 처음이다 하더라. 이거도요. 역사가 다 바뀌었죠. 부산역도 가장 많이 모였고 동대구역도 가장 많이 모였고 30만 명인가? 10만 명 넘었죠. 최소한. 광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대전 한밭입니까? 이거 시청 앞도 전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아무튼 이 속에서 저도 함께 했는데 사실은요. 그때 시민들이 다 함께 이때 대전 집회 때도 저희 형제들도 다 왔습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자유우파 대한민국 살리겠다 한 마음이 한 뜻이었죠. 네, 아무튼 이런 속에서 이걸 다 집회를 주도했던 분이 사실 손연보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이때 탄핵 반대 연사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죠? 보수 유튜버들도 함께 해주셨고, 무엇보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참여해주신 우리 국민들, 애국 시민들. 네, 아무튼 이걸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렇게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놈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야. 8대 빵으로 4월 4일 날.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2월이었잖아요. 원래 저는 2월 말까지 3일절이 마지막 세이브코리아 집회였거든요. 그 집회 끝나고 저는 이제 다시 강의하러 돌아간다 그랬는데요. 왜? 그때 되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에 선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영배가 이야기했잖아요. 탄핵 반대 목소리가 더 높으니까 이걸 이재명은 어쨌든 자기가 3월 26일 날 그 재판이 있으니까 그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없애려고. 왜? 이재명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죠? 무조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날짜가 미뤄졌잖아요. 최후 변론이 2월 말이었는데요. 결심 끝나고 한 달 동안 뭔지 된지 아십니까? 3월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4월 4일 날이 되어서 땅땅땅 결과는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했지 않습니까? 충격이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도 헌법재판소에 선고인데 따라야 되지 않겠냐. 나하고 하고 이때 이제 기다렸다는지 좌파 언론들이 봐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당연하다. 이래서 이제 보수 우파들이 기가 많이 죽었죠.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있게 되고 6월 3일.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돌고 돌아서 2026년 1월 30일 오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바로 이틀 뒤가 되면 작년 부산역 광장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 앞두고 손연보 목사님께서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5개월 전에 구속이 됐죠. 그건 딴 게 아닙니다. 세계로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당연히 대한민국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열받았겠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은 부산에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감옥 이제 계셨지 않습니까? 구속감도 아니죠.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감인데 뜻밖에도 구속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현대사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속에 문제가 있다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에요. 옛날 문익환 목사는 뭐 북한 갔다 오고 이래서 구속된 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있지도 않은 유신 때도 없었던 목사님이 구속되는 사례, 이게 이재명 정권 치하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 6.3 대선 직후에 바로 2달 만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연 목사님이 결국 구속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이 이제 드디어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선고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석방됐는데요. 징역 1년입니까? 집행유예 6개월 이제 선고받아서 오늘 그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희망인데 사실은 이런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